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등 한국의 각계 인사 가운데는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돌연 노골적인 친북, 종북 행각을 벌여온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방북 기간 중 북한 당국에 무언가 단단히 약점을 잡혔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온라인 공간에는 북한의 기쁨조 아내를 둔 간첩 행위자들, 한국의 친북 인사들이 들끓는 이유란 제목의 충격적인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인사들이 북한 방문 중 북한 대남 공작기관이 호텔방에 들여다보낸 여성이나 남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게 됐고, 관련 동영상이 북한 당국에 확보돼 그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이 그동안 북한을 방문한 한국의 각계 인사들에게 소위 미인계나 미남계를 사용해 약점을 잡고 그 뒤 그들의 행동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실제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들 중 저들의 마술을 각별히 조심하고 약점을 잡히지 않은 이들의 증언을 통해 얼마나 북한 당국이 집요하게 성적 관계를 이용한 대남 공작을 획책했는지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럼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기쁨조 아내를 둔 간첩 행위자들, 한국의 친북 인사들이 들끓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꽃뱀을 동원한 씨앗 심기 작전이 영국 온라인 신문 텔레그라프에 의해 폭로되었다. 씨앗 심기 작전이란 북한을 방문한 주요 인사들에게 아름다운 북한 여성과 동침케 하여 아이를 갖게 하는 작전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북한은 미녀들을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조다. 기쁨조는 수령의 시중을 드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말한다. 기쁨조의 시작은 1970년 초 김정일이 김일성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북한 전역에서 미모를 갖춘 여성을 선발해 김일성 별장에 배치하면서부터다. 1983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김정일을 위한 기쁨조가 생겨났다. 기쁨조는 얼굴이 예쁘고 용모가 단정해야 하기 때문에 각 도에서는 주기적으로 내려오는 선발 지시에 대비해서 미리 예쁘고 건강한 여학생들을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예술전문학교에 입학시킨다. 선발 지시가 내려오면 이 학생들 중에서 대략 200~300명 정도를 1차적으로 선발하여 처녀성 검사 등 여러가지 선발 과정을 거친 후 50명 정도가 최종 선발된다. 기쁨조는 만족조, 행복조, 가무조 등으로 나눠진다. 만족조는 섹스 전문 기술을 터득하며 행복조는 안마와 마사지 전문 기술을 연마한다. 가무조는 노래와 춤 등을 익힌다. 만족조의 경우 2인 1조가 되어 교관의 지도하에 혹독한 실습을 통하여 남성을 미치게 만드는 각종 섹스 기교를 연마한다. 이들은 약 6개월가량 훈련을 받는다. 마지막 단계인 보름간 태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 견학 교육이 끝나면 호위총국 장교로 임관하여 만 25세까지 평양의 고급 아파트가에 거주하면서 수령의 시중을 드는 임무를 수행한다. 5년간 근무하고 25세 정도가 되면 은퇴하는데 이때 당에서 정해주는 남자와 결혼하거나 고위 간부들의 세컨드 노릇을 하게 된다. 기쁨조뿐만 아니라 기쁨조 선발에서 탈락한 여성이나 기쁨조 선발에 대비해 예술전문학교에 입학한 여성은 모두 뛰어난 미녀들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국가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씨앗 심기 작전에 동원되는 꽃뱀들은 기쁨조 임무를 마친 여성이거나 기쁨조 선발에 탈락한 자 또는 예술전문학교 출신들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이들 중 상당수는 중국이나 동남아에 위치한 북한 식당에 근무하면서 외화벌이에 종사한다.
중국이나 동남아 여행 시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본 사람들은 이 여성들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어서 한국에서 북한을 방문하면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다음과 같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주요 인사가 북한을 방문하면 통일전선부에서는 이들에게 특별 임무를 부여한다. 그 특별 임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방북하는 인사와 동침하라는 것이다. 통전부에서는 방북한 인사들의 신상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활용할 가치가 있는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운동권 등을 표적으로 삼아 공략한다. 통전부에서는 호텔에 가기에 앞서 방북 인사들에게 연회를 베풀면서 들쭉술이나 뱀술을 먹여 얼큰하게 취하도록 한다. 술을 먹지 않는 종교인들은 빙두라고 하는 마약을 몰래 먹여 꿈속을 헤매도록 만든다. 빙두란 필로폰을 조그만 우박만한 크기로 만든 마약 제품을 말한다. 임무를 띈 여성은 알몸에 코트만 걸친 채 깊은 밤 기습적으로 손님 방에 들어가 코트를 벗어 던지고 유혹한다. 만약 거절을 당하게 될 경우에는 이대로 나가면 나는 죽게 되니 함께 있게만이라도 허락해달라며 예거를 한다.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호텔에 가보니 아름답고 젊은 여자가 발가벗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살려주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는가. 정치인이고 종교인이고 가릴 것 없이 일단 걸렸다 하면 고도로 훈련된 기술을 발휘하여 천당과 극락의 맛을 골고루 보여준다. 밤새도록 꿈만 같은 성접대를 흠뻑 받고 나면 처음에 꽤나 뻣뻣했던 사람들도 완전 흐물흐물 무장해제되고 만다. 그 다음 날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친북적인 발언을 마구 쏟아낸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소용없다. 또 어떻게 하면 북에 자주 와서 이런 기회를 가질까 국립뿐이다. 2006년 임종석이와 방북한 어느 중진 정치인은 사랑하는 북한 젊은이 아름답다. 남녀의 사랑은 남과 북이 다를 수 없으니라는 감상적인 글을 남겼는데 밤새 무슨 짓을 했는지 냄새가 풀풀 난다. 이들이 귀국할 때 안내원이 기념품을 준다면서 기쁨조와 절긴 영상 섹스 CD를 건넨다. 그때부터 완전히 코가 꿰이는 것이다. 잘못 걸려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귀국한 다음에는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북한의 지령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통전부에서 활동했던 장진성 씨는 지금도 평양시 동대문구역 문수봉 산기석에 위치한 류울동 1동에는 현지처촌이 있다. 현지처촌에는 홀로 사는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들이 늘어서 있다. 거기에서 사는 대부분 여성들의 남편은 대부분 남한이나 해외 유명인들이다. 이를테면 평양 아내들과 가족들인 셈이다. 북한을 도와주러 간다면서 수십 번씩 뻔질나게 드나드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북한 현지처와 자식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예쁜 마누라와 토끼 같은 새끼의 사진이 수시로 핸드폰에 날라오면 눈알이 뒤집히지 않을 수 없다. 가전구실로 북한에 보내달라고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하고 허락받게 되면 남몰래 돈을 잔뜩 사들고 북한에 가서 당간부에게 갖다 바치고 며칠 재미를 본 후 모종의 지령을 받고 귀국하게 된다. 또한 북한에 두고 온 처자식들의 안전을 생각하며 깜짝 놀랄만한 친북적 발언도 거침없이 해댄다. 종북운동권 출신들이 북한에 가면 열사에 준하는 특별 대우를 받으며 여성들의 특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들은 의식화 교육대 혼숙하며 만났던 제멋대로 생긴 운동권 여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꽃뱀들의 미모와 섹스 기교에 환장을 하면서 대남 통일전선의 투사로 변해간다. 여성들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운동권 여성들이 방북하면 미남 인민배우들에게 임무를 주어 완전히 기절시켜버린다. 이들에게 굵직한 힘줄 주사를 한번 맞고 나면 다시는 북한에 배신을 못하는 사냥개가 되어 나라를 어지럽히는 반역에 앞장서게 되며 물라면 물고 뜯으라면 뜯는다.
이자들에게 아무리 북한의 위협을 설명하고 북한의 잘못을 규탄하고 북한의 인권을 강조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공작에 코가 단단히 꿰었거나 처자식을 만들어 혈연관계가 형성되었거나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 쾌락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가장 귀한 남녀의 성을 볼모로 하여서 공산주의 세상을 확산하려는 음모에 빠지지 않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무서운 세상이다. 그러나 우리 우파 애국 국민들은 선과 악의 대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위대한 선진강국 한국을 우뚝 세우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그런 북한 당국의 책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방북한 뒤 정말 이상한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적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지금 온라인 공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같은 북한의 대남 공작, 성적 그런 접대를 악용한 그런 대남 공작, 그리고 그를 무기로 해서 약점을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북한의 공작에 넘어간 사람들이 아마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 한 해 동안만도 중국인 255만 명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진료를 받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255만 명은 2위인 베트남의 27만 명의 무려 9배를 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건보를 이용한 전체 외국인 418만 명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들 중국인의 진료에 건보공단에서 지급된 급여액도 1조 1809억 원으로 무려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인들이 열심히 낸 건강보험료 중 상당수가 이런 중국인들에게 사실상 넘어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부산 해운대 어리지역구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총 418만 5,439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진료를 위해 건보에서 지출된 급여액 수는 총 1조 7,206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이 인원이나 액수 면에서 모두 압도적 다수를 점했습니다. 418만 명의 건보 이용 외국인 가운데 61.1%인 255만 명이 중국인이었습니다. 건보 지출 액수 1조 7,206억 원의 68.6%인 1조 1,809억 원이 중국인 진료를 위해 제출됐습니다. 2위는 베트남으로 27만 명 817억 원이었고 3위는 미국 19만 명 837억 원, 4위는 우즈베키스탄 14만 명 516억 원, 5위는 러시아 9만 명 342억 원, 6위는 필리핀 7만 명 200억 원, 7위는 네팔 7만 명 164억 원, 8위는 캄보디아 6만 명 157억 원, 9위는 미얀마 3만 명 96억 원, 10위는 인도네시아 3만 명 90억 원이었습니다. 다만 진료 인원 기준이 아닌 액수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베트남인을 근소하게 앞서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건강보험 외국인 진료 인원과 액수 면에서 중국인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는 것은 여러 해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중국인은 2019년 전체 진료 외국인 347만 명 중 64.2%인 223만 명, 전체 급여액수 1조 1860억 원 중 71.3%인 8453억 원이었습니다. 이어 2020년에는 진료 외국인 322만 명 중 64.4%인 207만 명, 급여액 1조 2320억 원 중 70.3%인 8667억 원이었고 2021년에는 진료 외국인 362만 명 중 62.6%인 226만 명, 급여액 1조 4402억 원 중 68.6%인 9882억 원, 2022년에는 진료 외국인 408만 명 중 62.7%인
256만 명, 급여액 1조 6,005억 원 중 70.2%인 1조 1,235억 원으로 매년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중국인의 인원수에는 증감이 있었지만 이 인원수에 관계없이 건보공단에서 중국인에게 지출한 총 급여액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때로 줄긴 했지만은 중국인에 나간 건보 돈은 매년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건보공단에서 중국인 진료에 지출한 급여액은 2019년 8,453억 원, 2020년 8,667억 원, 2021년 9,882억 원, 2022년 1조 1,235억 원, 2023년 1조 1,809억 원으로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가 창궐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에서 사용한 그런 금액은 매년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이 부분은 석연치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지난해 한국에서 이용한 진료 과목을 들여다보면 총진료 인원 기준으로는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순이었고 총 급여액 수 기준으로는 내과, 일반의, 정형외과, 외과, 산부인과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내과의 경우에는 53만 3,206명의 중국인이 진료받으면서 우리 건보공단에서 총 2,835억 4,338만 원이 급여액으로 지출됐습니다. 1인당 지출 급여액은 평균 53만 1,770원 가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과에 가서 이렇게 진료받고 한 사람당 53만 원 이상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아마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외국인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의사소통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문제 또는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에서 건강보험이나 실업급여 같은 돈을 어떻게 하면 빼먹을 수 있는지 이런 악성 정보도 많이 나돌고 있고 또 그런 정보를 악용해서 한국의 돈을 빼먹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김미애 의원이 지적한 대로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한국인을 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인보다 중국인들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본다면, 실제로 세금 같은 걸로 기여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하면서 온갖 한국에서 돈을 빼먹어간다면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